2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꼬마 시전님 어서오시고요. 천기루님, 찌마밍님, 상투시렁님, 주은님, 바이오님, 식스맨님, 줄리네님, 백억클럽님, 조아맘님, 네, 사랑하고파님, 에이드님, 스카이님, 돈맘님 어서오세요. 처음 보는 필명들이 많으시네.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봅시다요. 자, 이나님 어서오세요. 1등. 네, 서남수님 반갑습니다. 형주님 오셨고요. 1톤짜리 황금님, 그리고 살살님, 그리고 유연한 리치님, 수비골님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님도 어서오세요. 네, 녹방 들으세요. 네. 그리고 풍림부자님, 이민숙님, 즐겨찾기님, 우알게모야님, 종목진단은 제가 못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블루디올님 어서오시고요. 노마님, 굶주리니님 어서오시고요. 좋은날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담비랑님, 한수정님, 패밀리피싱님, 꽃사슴님 어서오시고요. 조미선님, 왕산노을님, 대JBJ님, 유영일님, 둥천사님, 펭귄님, 수기님, 원화님, 왕수익님 어서오시고요. 찐빵님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네, 어서오세요. 빨강루시님, 네, 지금 와서 1등이 물 건너갔다고? 네, 아직 이러면 안돼. 일찍 와야 돼요. 팜스톡님 어서오시고요. 네, 김엘리자벳님, 장선희님, 박정민님 어서오세요. 산드레님, 섬진강 기차님, 리얼리치님, 김소영님, 정순자님, 그리고 퇴근조아님 어서오시고요. 김정희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강아름님, 도내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저씨님, 부추님 어서오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많지? 네, 어디야 부추님 계신 데가. 네, 행복한 뜨은기님, 네, 원태호님 어서오시고요. 김태수님, HWI님, 김성희님, 송혜님, 덩구슈님, JBS9895님, 천남성님, 돈나무 아빠님 어서오세요. 마트리카리아님 반갑습니다. 군맨님, 솜사탕님, 서이아님, 써니쌤님, 청순가련여우님, 그런 여우도 있군요. 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김성희님, 프리티 꽃님님, 한사발님, 남폭성님, 큰산님도 어서오시고요. 김영길님, 히라개구리섬님, 긍정보아님 반갑습니다. 자, 성투사 수제자님도 어서오시고요. 안 오시던 분들까지 다 오셨군요.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에이드님, 네, 어디까지 해드렸지? 치토스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언젠간 먹고말 거야. 네, 반가워요. 레이첼님, 쿨브리저님, 덩구신님 여기 또 계시네요. 네, 평범한 부자님, 파도님, 백어클러님도 어서오세요. 장봉수님, 달리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단풍이님도 왔네. 오늘 단풍이 요즘에 뭐 했어요? 단풍이 왜 안 오고 왜 안 왔었어? 부자 금선이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단풍이님을 위해서 또 단풍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자, 오늘 월급 종목이 있습니다. 네, 월급 종목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먼저 또 보여드리고 진행할게요. 네, 마카님 어서오세요. 월급 종목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게임주들 급락한 거 있었죠?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지 같은 일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좀 많이 잘 피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지존이잖아.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애들, 그런 이제 주도주에서 밀려날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빨리 도망쳐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랑해님, 차주헌님, 밤토리님, 리리님 어서 오시고요. 여종성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월급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또 이미지를 하나 준비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미지 만드는 거야 쭉 폭 빠져가지고. 네, 단풍이 사진 나왔지. 단풍이 놈. 네, 주식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얘가 단풍이에요. 단풍인데 산책하면서 뭐 신일 산업, 삼양사, 경농 이런 게 막 떨어지는데 이 새끼가 안 물어가. 네,
아무튼 저런 건 나도 안 물어가요. 멍멍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저것들을 오늘 월급 종목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오늘 월급 종목은요 신일산업하고요 삼양사하고 네 경농 이 세 종목입니다. 네, 입맛 따시는 거 봐.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렇게. 자, 월급 종목을 경농, 삼양사, 신일산업인데 개가 안 물어가는 주식이 왜 좋으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다가 그거 올려놨는데 혹시 봤나요? 뭐 봤나 모르겠네요. 방금 전에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 제 채널에 가시면은요 그 뭐 만평은 아닌데 그림 같은 식으로 네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네 보셨던 바로 그건데 요거는 이제 그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개가 안 물어가는 주식이 대박 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그 그림을 또 올려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얘네들이 대박이 난 이유들이 있어요. 개가 안 물어봐. 개가 안 물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하이닉스도 안 사. 은행주 안 사. 왜? 느리거든. 우리 금융주주 이거 대박 났어요. 네,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거의 초기 매수 가격 대비해서 거의 100%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배당 받아 먹은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얘네들 보시면은 걔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사는 주식들 그런 주식을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지금같이 뭐 시장 별로 안 좋지만 그런 것들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30% 넘어갔죠? 네. 30% 수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 이 정도면은 어우 대박이에요. 그래서 개가 물어가지 않았던 네. 단풍이조차도 애들같이 했었던 종목들이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월급 종목들도 개가 물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일전자 신일전자예요? 가만히 있어 봐봐. 알았어요. 뭐 그거 나를 세워. 신일전자면 어떻고? 신일전자네. 네. 신일전자입니다. 네, 암스트롱님. 네, 신일전자요. 알았어요. 네, 신일전자. 네, 이게 단풍이 어릴 때 사진이에요. 무스탕 입고 나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와우, 걔가 막 사람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막. 단풍이 럭셔리한 강아지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은 네, 신일전자예요. 신일전자 미안해요. 네, 신일전자. 또 네, 그 뭐야 개떡같이 말해도 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신일만 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신일전자 아니면 신일제약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일전자지. 네, 신일전자. 딱 보니까 개도 안 물어가 생겼죠. 아, 뭐 이렇게 개떡 같은 게 다 있어 이거. 그죠? 뭐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것도 없고 뭐 이래 씨 막. 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요거하고 경농하고 두 개가 뭐냐면 우리가 시즌제로 공략하는 종목이에요. 시즌제. 이 시즌제가 뭐냐면 어떤 시기가 왔을 때, 네,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주식이야. 네. 신일전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요. 네. 여기,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여름에만 뭔가가 좀 있어. 항상. 여름에만. 그 전까지는 모르겠고요. 여름에만 뭔가 있어. 왜? 신일전자니까? 네. 선풍기 관련 주잖아요. 뭐 에어컨도 있겠지만. 네. 이 주기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월급 종목이지만 멀리 보지 마시고요. 네, 지금 같은 때는 또 뭐 막 멀리만 보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기로 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은 올 여름에 한 7월 정도에서 8월 정도가 되면 아마 주가가 여러분들 그 만족하신 만큼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팔아먹는 걸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월급 종목 맨날 그냥 갖고 가서 오랫동안 갖고 가니까 그냥 재미없어요. 뭐 심심해요.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저거 샀었잖아요. 남해화학 사가지고요. 남해화학도 대박 수익 났었죠. 그 주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남해화학도 그때 작년 겨울이었죠. 네. 재작년 겨울이었나요? 재작년 겨울에 사가지고 이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 많이 났어요. 수익 많이 났는데 이거 다 팔았지.
싹 다 팔았어요. 이런 것들은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싹 팔고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퍼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테마도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요거보다는 오늘 이번엔 경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일전자는 여름 선풍기.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지금은 2월이잖아요. 아직 추우니까 선풍기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네.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올 여름이 더운 거 뭐 지금 사실 봄이 오고 있는데 그 봄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은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해. 지금은 추우니까요. 당장 춥잖아. 당장 추우니까 여름에 그 뭐 땡볕 더위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럴 때 미리 사는 거예요. 밀짚 모자는 언제 사라고 했어요? 겨울에 사라고 했어요. 선풍기는 겨울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좀 싸거든요. 에어컨은 언제 사야 돼요? 겨울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도 빨리빨리 와서 설치도 해주고 AS도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이 올 때 성수기에 사게 되면은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안 나와요. 사람들 막 대기가 막 2달, 3달 걸려. 그러면은 그거 고치는데 여름 다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도 더울 거예요. 당연히 했지. 여름이니까 더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여름도 더우니까 요렇게 네. 여름철 종목을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시면 이거 빠질 일은 없어요. 네, 빠져봤자 거기서 거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지지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상에서는 뭐 실적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재무제표상에서는 뭐 유보율은 좀 낮아요. 그렇지만 부채 비율도 같이 낮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재무제표상에서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일전자가 첫 번째고요. 경농은 농사 관련주인데 농사 관련주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퍼가 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조비든 남해화학이든 이런 것들 지금 다 높거든요. 퍼가 높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퍼가 14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든 실적이 높아졌든 둘 중에 하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분기 ROE도 지금 14% 괜찮죠? 유보율이 1900%. 야, 이 정도면 돈 많은 회사예요. 거기다 부채 비율도 없어. 재무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거기에다가 봄철만 되면 빵빵 튀는 종목이에요. 봄철만 되면 봄만 되면 튀어.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이제 모내기 곧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정월 대보름도 안 되는데 뭔 놈의 모내기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곧 온단 말이야. 네, 순식간에 하는 순간에 좀 날씨 더워졌네? 뭐 모내기가 시작했네. 그때 가서 보면 늦어요. 지금 이 경농 같은 경우는 언제 실적이 가장 좋으냐?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농사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번에 3월 지나고 4월쯤 되면 실적 발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번기 진행됐을 때 얘네들이 주가가 슬금슬금 상승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미리 사놔야 돼요. 미리 연초에 또는 연말에. 근데 연말에 원래 살려고 했는데 연말에 주가 상황이 좀 그지 같았어요. 되게 별로 안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연말에는 매수하지 않고 연초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잘 보면 쌍바닥 비슷한 모습 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농 같은 경우도 길게 보실 거 없어요. 요거는 뭐 한 5월 6월 정도까지 뭐 길면 6월이고요. 짧으면 한 5월 정도에 아마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점에서 팔아먹으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절 관련주로는 경농하고 신일전자 두 종목이 월급 종목이에요. 저는 내일 오후에 삽니다. 내일 오후에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시장가로다가 그냥 다 사버릴 거니까 그렇게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사는 뭐냐면 이게 라면은 아니에요. 라면 기업이 아니고 식품 관련주인데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요 기업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냥 욕 나오는 주식이에요. 개떡 같네, 네. 개떡 같죠? 그래서 개가 안 물어가, 개가 안 물어가요. 개가 안 물어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튀어 올라온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식품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무학 이런 거 오늘 25%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음식료,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비 관련한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막 올라가는 거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지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종목은 전부 다 재무제표나
뭐 성장성이나 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고, 앞으로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셔닝만 딱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술이 미친 이유가 있어. 제가 그거를 저기다 해드렸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제 커멘트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힌트들이 조금씩 나와요. 네. 그 오늘 올려드린 것 중에서 내겐 너무 무거운 그녀라는 게 있었죠. 내가 이거 아침에 하고서 와 어쩜 이렇게 오늘 찰떡이냐 이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요거 보시면은 이게 이런 그림이에요. 네. 이게 뭐지 뚱뚱한 미녀 대회 뭐 그런 거였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 후보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거 술이라는 시예요. 술이라는 시인데,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니다. 술 사 먹지.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사실 뭐 그 주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주도주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냐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이 주도주란 말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제한적이고 또 상승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대박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삼양사 같은 경우도 기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시면 뭐 재무제표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배당주 줘요. 네, 배당주 주는 기업이고 뭐 아주 뭐 괜찮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은 조금 이제 줄었다는 얘기는 있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여기 지금 식품과 화학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유지, 전분 뭐 이런 쪽이 되어 있는 거고요. 화학 쪽에서는 플라스틱, 페트병 용기, 뭐 터치패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지. 왜냐면 화학 업종들도 요즘에 잘 나가는 업종이거든요. 네. 화학 업종도 유동성이 끝난 상태에서 화학 업종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차 군단 더하기 화학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향후 주도주로 많이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화학하고 식품 쪽 전부 다 이 종목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딱 올라왔잖아요. 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이 좀 거시기 한 부분인데, 뭐 3만 주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6만 원짜리가 3만 주 정도면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잡히게 되면 괜찮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들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월급 종목 조금 뭐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거요. 네. 뭐라고요? 개도 물어가지 않을 것 같은 주식. 그거를 여러분들이 담아가라. 네. 오늘 그래서 신일전자, 삼양사, 경농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업종별로 치면은 이제 막 저항대 돌파한다거나 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종목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종목들이 생기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게 되시면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이 세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도 많이들, 주가를 상승시키는 어떤 요소가 될 겁니다. 최근에 뭐 이게 언제였어요? 올 연초였어요? 작년 말이었어요. 그거 화성산업 이런 거 관종으로 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이거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갔대요. 네. 올 연초였던 것 같아요. 한 2, 3주 아니지. 한 5, 6주. 올 연초였던 것 같아요. 연초인가 연말인가 하여튼 요때 관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올랐죠? 이런 거 많이 올랐고,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거는 미쳤어. 네. 15,500원이야. 16,000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라. 이거 뭐 KB금융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주도주라는 어떤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 지금 네,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거, 그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죠. 하이트 진로부터 해서, 네.
오늘 무학이 아주 그냥 미친듯이 올라갔죠. 뭐 국순당, 그 다음에 제주맥주, 네, 이거는 오늘 상한가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롯데칠성, 네,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많이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소비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담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일단 올라왔잖아.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올라간 종목에서 찾으시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월급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해드리고요. 마감할 때, 네, 장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맨날 술이야. 네. 술 먹고 싶어서. 상투실형님이 지금 마시고 계세요? 네. 술 요즘에 많이들 드시더라고. 네. 많이들 드시더라고. 참 큰일입니다. 네. 이게 주식이 떨어져도 술이고, 좋아도 술이고, 뭐 만나도 술이고, 그냥 막,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술들 많이들 드세요. 술들 많이들 드시고, 맥주도 많이들 드시고, 소주도 많이들 드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술을 먹거나, 뭔가 음식을 사 먹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매수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한 잔에 와이프가 술 마신다고 키스 해줬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요. 네, 카스 사다 주셨다고요? 그렇지, 뭐 키스를 해주실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죠? 네. 네, 뭐 소주를 어떻게든 뭐 많이 드시든, 조아맘님은 술병 났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막걸리? 몰라요.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세요. 제 것까지 해가지고. 네. 많이들 드세요. 뭐, 키스를 하시든, 카스를 드시든,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고. 자, 아무튼 술들 많이 드셔서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향후에 주도주. 여러분들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요,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해드렸죠? 네. 오래전부터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주도주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바뀐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면 반대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으면 얘네들이 내려갈 때는 시장이 같이 내려가요. 네. 여기 같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무식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하락을 얘네가 주도한다는 이야기죠. 즉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그냥 시장을 다 끌어내려 버려요. 맛을 보내버리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평가. 네, 고평가요. 고평가가 일어나잖아. 고평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정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미쳐있죠. 많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바득바득 불을 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뭔가를 더 해보려고 막, 네,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거는,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면 이 올라가는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올라가는 걸 주도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도하는 애들이 누구겠느냐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일단은 경기 민감주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네. 경기 민감주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요. 위드 코로나. 요거 올라가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이제 소비주라고 부릅니다. 네, 소비주. 요거 두 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금융주 올라가야 돼요. 금융주. 네. 이거 다 어차피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금융주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여기도 그냥 다 포함됐네요. 네. 얘네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계절적인 특성 요인이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요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도주는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찾고 있어?
게임주에서 찾고 있고 배터리에서 찾고 있고 인터넷에서 찾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아니에요. 왜? 이미 많이 올라가서 시장의 주가가 가격이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제가 작년 말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거 설명드릴 때 하이닉스를 우리가 그때 여기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또 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 여기 연말에 그때 방송 들으셨잖아.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갈아타지 말라 그랬어요. 갈아타지 마라. 꼬신다고 가지 마라. 네? 꼬신다고 가지 마라.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지금 다 떨어진 주식을 팔아가지고 위쪽에 올라가 있는 주식 갈아탄단 말이야. 이 당시에 위메이드가 올라갔죠? 이 당시에 위메이드가 1000%가 나왔잖아. 네, 여기. 네.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이 상승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쳐버립시다. 왜? 10배가 올라왔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팔아서 이쪽으로 갈아탔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걔네들은 이만큼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만큼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엇박듯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삼성전자에 왜 물렸는지, 왜 삼성전자에 물렸었는지, 왜 하이닉스에 물렸었는지를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하이닉스에 물린 이유가 뭐야? 올라갔을 때 사서 물린 거잖아요. 고점에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때 그럴 때 사가지고 들어가서 물린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 이게 요 꼭대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다시 꼭대기 있는 걸 또 사. 이거 반복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반복을 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매매예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아닙니까? 그죠? 고점 지옥, 저점 천국. 고점에 사면은 지옥이야. 저점에 사면 천국이고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손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샀는데 좋은 주식을 샀는데 내가 샀는데 손실이 났어. 그러니까 못 참아. 못 참으니까 던져버리고 저쪽 가가지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것들을 또 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지. 그죠? 목소리는 꿀보이 있었는데 얼굴은 너무 잘생기니까 이게 사실 부조화가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적응해야 돼. 네. 잘생긴 사람들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답은 알고 있죠. 느낌 딱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요. 카카오는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에면 풋사가? 클라라킴님이 풋사가요? 이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킹정하는 부분이죠. 잘생긴 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뭔가 조금 제정신이 돌아올 거란 얘기지. 사람들은요.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제정신으로 들어온다.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바닥인 것 같아요? 이제는 매수를 꼭 나서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까? 바닥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바닥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은 사실은 없기도 없는데, 뭐, 빠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지지,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뭐 비빌만한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예전에 그 NC소프트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뭐 어차피 뭐 그냥 뭐 나락이야. 계속 이번에 올라올 때도 이럴 때 다 팔아먹으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다 나락이에요. 네.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게임주 다 빠질 때 얘는 안 빠져서 덜 빠졌어요. 얘는 지금 다 빠졌거든요. 네. 다 빠졌거든. 다 빠져서 자 매물대라는 곳에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났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아우씨 너 너무 많이 내렸어. 그만 내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반토 막 났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떨까? 대체적으로 이쯤에서 횡보를 통해서 바닥을 잡든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오든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요, 저점인 것 같죠? 이제는 다시 반등이 나가야 될 것 같죠? 이제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 같죠? 위메이드도. 솔직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날 15%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거든. 자, 이제는 하락이 아니라 다시 반등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 가잖아. 왜 못 갈까요? 여기서 누가 받아줄 건데? 누가 받아줄 거예요, 위메이드를? 자,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그런 전략들은요, 전부 다 개인들 엿먹이는 전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애매한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훅 밀리는 거,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일도 훅 들어온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원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반대적으로 단기적 반등이 또 나와요. 그런 걸 속지 말자고. 완전하게 추세가 끝나가야지 돼요. 완전히 추세가 반등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오늘 내가 개껌 하나 줬어. 네. 그래서 고마워서 그렇게 네, 비싼 개껌 줬어요. 자, 주식의 반등, 주식의 저점은 말이에요. 어디냐면 바닥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바닥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의 바닥은요. 아! 더 안 빠지겠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지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요, 인정하기 싫을 것 같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식이, 이 주식이 빠질 거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루미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쵸? 인정하기 싫어. 왜 내가 물려있거든. 또 한 가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인정하기 싫잖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사갖고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되게 인정하기 싫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갖고 있고 안 갖고 떠나가지고 한 바퀴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놈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반영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얘는 이미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몇 년치 성장할 것을 다 갖다 반영해 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저 위치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런 시점에서 노출되어 있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날 계좌가 또 떨어졌다. 어제 같은 날 계좌가 또 떨어졌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내내 계좌가 떨어졌다.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계좌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계좌가 안 올라갈까요? 그러면 포트 안에 이런 종목들이 속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카카오라든지 이런 거 보자는 이야기죠. 카카오라든지 뭐 크래프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찔끔 올라가고 말아버려. 변화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죠.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살까 말까 망설일 때 언제나 클라라킴님, 푸사가님, 네 고마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라갈 때 분명히 여기 속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지금 쌀 집어 던져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젊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으악 눈깔 뒤집고서 으악 이거는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왜요? 그냥 객관적인 이슈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멀리 내다보고 진행하겠다. 앞으로 뭐 2차 전지 시장이든 뭐 전기차 시장이든 아니면 뭐 NFT든 엄청나게 커질 거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커질 거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커지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여서 주가로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미 주가에 다 반영시켜버린 주식들은 뭐 시장은 요만큼밖에 성장 안 하는데 주가는 이미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요 부분들이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 좋은 것만 얘기가 계속 들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귀에 자꾸 그게 들어오거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이거 여러분들이 또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나도 이거 만들면서 되게 웃었어. 이 커뮤니티에 보면 되게 웃긴 게 많다.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그 쭉쭉쭉 내려가면 여기 있잖아 이거.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좋은 얘기만 자꾸 들리게 되어 있어. 자꾸 들려 그것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뭐 반영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주가는 더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저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게 좋은 주식이니까 자꾸 신용으로 또는 몰빵을 쳐가지고 또는 뭐 올라갈 때 더 사가지고 막 하게 되면 앞으로 뭐 빌딩은 어디다 세우고 뭐 땅은 몇만 평을 살 것이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다 뭐예요? 귀 속에 잡소리가 들어가서. 귀 속에 잡소리가 들어가서. 귀에 잡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편향적인 거죠. 네. 그 주관적이 돼버려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한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실수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아지겠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하이닉스를 봐봐. 하이닉스를 올 초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매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나빠질 걸 생각해서 매수했을까? 당연히 좋아질 걸 생각했어요. 좋아질 걸 생각했으니까 뭐 자녀에게 물려준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계속 모아간다 이 생각했잖아. 이 생각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못해 먹겠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든 위메이드든 아니면 카카오든 추가적으로 10에서 20%만 더 빠지면은요 사람들 곡소리 나옵니다. 무조건 튀어나오게 생겼어. 그건 객관적으로 잘생긴 거지 뭐 주관적이에요. 그건 객관적이에요. 네. 이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봐? 이게 완전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바뀌어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내가 처음에 딱 매수를 들어갔을 때 나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록 참아야 되는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걸 참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참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피곤해요. 마이너스 30%가 나와버렸어. 못 참지. 네, 못 참아. 그런데 그냥 제가 그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거는 못 참겠지만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마음먹은 그거 생각 그대로 해봐. 나는 자녀에게 물릴 거야. 난 좋은 주식을 생각했어. 나는 무조건 이거야. 양구리 사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그냥 끝까지 밀고 가라. 이렇게 마이너스 몇 프로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손절하고 다른 거 갈아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라 이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시 반영이 돼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답은 그거밖에 없다. 아니면 일찌감치 팔아치우거나, 네, 일찌감치 팔아서 그냥 던져버리거나. 오늘 코스닥 쪽에 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랙 뭐라 그래요? 데드리스트, 데스노트에 들어간 애들 있었잖아요. 걔들 다 죽었지. 밤토리님 왜 슈퍼채팅 죽었을까? 5,000원 감사합니다. 월급 종목 감사합니다. 왜? 와이 뭐 때문에? 왜 죽었을까? 밤프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걔네들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단을 내리세요.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무조건 뭐 NFT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얘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할 때까지 어쨌든 부흥은 할 거예요. 이쪽 산업은 간다고 했으니까. 요때까지 나는 죽어도 이 주식을 보여야 되겠다. 그럼 안 파셔도 돼요.
이거는 진짜 대대손손 물려줄 기업이다. 그러면 어차피 이 산업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잖아요. 10년 후든 20년 후든 간에 어쨌든 가긴 갈 거야. 그러면 그 사이 동안에 떨어질 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100명 중에 90명은 흔들린다는 얘기지. 100명 중에 90명은 흔들려요.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살아남을까 말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팔아먹기 딱 맞습니다. 그리고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뭐 한 60%, 한 100% 올랐다가 떨어지는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복구가 되는데 10배 이상씩 올라간 종목들은요, 조정이 한참 들어가거든요. 조정이 한참 들어갑니다. 왜냐면 원래는 요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이만큼 튀어갔거든. 그러니까 이 조정을 중간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 속도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요. 얘네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중간까지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서 다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순위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말자를 못 만나게 되는 거. 네. 이게 기회비용이야. 순위와 말자가 둘 다 나를 좋아하는데, 워낙 뭐 잘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둘 다 나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가 순위를 만날 것인가 말자를 만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에잇 나는 순위를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순위를 만났어. 그럼 말자는 못 만나는 거잖아. 말자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자는 귀엽고 깜찍해, 순위는 청순하고 뭐 이렇게 예뻐,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러면 나는 청순하고 예쁜 순위를 만나면서 귀엽고 깜찍한 말자를 놓치게 되는 거지. 이런 기회비용 두고두고 생각날 거 이 새끼 이거. 네,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쪽, 포기한 쪽에서 만나는 그런 부분들.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서 언젠가는 올라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야 된다. 이제 시장은 올라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장이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 얘기했잖아요.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지금 뭐 수급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바닥이라는 신호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 네?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하게 될 텐데 이 주식을,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놈은 누구라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놈이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주도주의 흐름을 끝내고 떨어지고 있는 놈들이 여기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즉 얘네들은 가봤자 거기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재수없으면 더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지금 이 주도주들이 올라가는 과정이 얘네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는 하나의 뭐라고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냥 두시려면 그냥 두셔도 돼요. 왜냐면 앞으로 산업군이 계속 발전할 거다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올라가긴 할 겁니다.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10배씩 올라간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걔네들이 복구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난 끄떡없이 보유하고 말 거야.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서 주도주가 치고 올라가서 시장을 끄고 올라갔을 때 그 종목만을 붙잡고서 내가 언젠간 갈고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겠다라면 나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언젠간 가긴 갈 테니까. 대신에 각오는 하셔야 돼요. 뭐를요? 기회비용을. 시장이 올라갈 때 나는 계속 소외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가장 무섭게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뭐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확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재료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답도 없어.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겠는데, 뭐 가끔씩 보면 뭐 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이상한 거,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뭐 무슨 어떤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막 올라갔다가 주가가 그냥 콱 말려가지고 떨어졌어. 이 재료가 완전 끝나버렸어. 그런 것들은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 주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고점에서만 안 사면 돼요. 물리더라도 저점에서 물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뭐 매수해가지고 물려있고 막 여행주 물려있고 그랬지만 모두 투어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오늘 조금 내려가긴 했죠. 근데 뭐 그냥 바로 다 튀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괜찮아. 네. 그리고 얘네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여행주, 항공주, 뭐 대한항공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 네? 여기서 그런 것도 하는 거야 지금? 네. 아이고 알았어요. 어? 네. 우리 방송에 나와주면 내가 한번 이야기해주고. 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 부자님. 원래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너무 물려있으면 안 돼. 근데 너무 물려서 한쪽으로만 생각이 이렇게 확 기울어져 버리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허경영 후보를 찍자고 하신 분, 네. 허경영 대표님한테, 후보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저하고 합방 한번 하시면, 네. 지원해 드린다고? 그 이야기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가지고 요거 해 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네. 아니면 여기서 광고하지 마. 네. 아시겠죠? 그럴 거 아니면 나 롤스로이스 한번 태워 주고 그러면 내가 광고해 주고 아니면은 광고하지 마. 뭐 기브앤테이크지. 왜 그잖아요. 기브앤테이크. 뭔가 뭐 나한테도 뭘 줘야지 내가 뭐 해줄 거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면 써니전자를 내가 그래도 수익 내고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줬잖아. 이번에 토론 열심히 잘 해가지고, 네. 써니전자 물려있다가 이번에 수익 와장창 내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는 뭐라 안 하잖아. 네. 그냥, 요즘에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냥 그러고 말는 거지. 네. 근데 이건 내가 수익 안 내고 계속 물려 있었으면은 계속 뭐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뭐라도 하나 줘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네. 자. 여러분, 게임주의 급락. 이거 뭐, 배터리 소재의 급락.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셔야 돼요. 뭐의 시작이요? 주도주 바뀌는 흐름에 대한 시작. 네?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에 대한 시작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그래 뭐 그 종목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뭐 그랬다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은 생각을 좀 바꾸게 해야 되겠지. 네. 지금은 생각을 바꾸어야죠. 이제는 눈에 띄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버티다가요. 여기서 못 버티고 다 나갔거든? 여기서 못 버티고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거기에다가 올라가는 주식이 생겨. 그러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랬지. 내가 지금 삼성전자 들고 뭐 하나. 저기 가니까 NFT가 가고 저기 가니까 배터리 소재가 가고 뭐 이렇게 막 가는데 저 주식을 샀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이거 30% 40% 주고 뭐 하나 라는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홀랑 여기서 LIC 주가 더 팔아먹고 에이 더러운 것들 싹 팔아먹고 딴 데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물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요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조차도 고점이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엇박자만 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여기서 매도할 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매도할 일이 없어요. 내가 위메이드를 24만 5천원에 매수하지 않았으면 지금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반토막도 더 났네 이제 보니까. 네. 제가 그때 1000% 먹고 팔아먹은 데가 22만원이었죠. 22만원. 그때 팔면서도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막 이런 분도 많았는데, 아 미련 없어? 10배 나왔으면 된 거지 뭐. 네. 반토막 났네? 마이너스 50%야. 마이너스 50%요? 마이너스 50% 더 나왔겠네? 20만원 넘었으니까. 뭐, 마이너스 50% 칩시다. 마이너스 50%가 나왔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마이너스 50%가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 네. 더 떨어져도 이제는 손실률이 떨어질 때는 이제 10%가 떨어지더라도 한 7, 8%밖에 안 떨어지게 되니까, 네. 실제로 이제 비주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막 무뎌질 수도 있겠지만은, 더 많이 하락하고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냐면 내가 손절할 기회나 또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될 기회나 뭐 이런 것들 다 놓치게 돼요.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포지션들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는 과정이고, 뭐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57만원에서 31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뭐 대충 계산하면은 뭐 한 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40%? 마이너스 한 40% 보십시다. 마이너스 40%? 이건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고민들 많이 하겠죠? 네. 이제 어떻게 하나?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올라갈 때는 신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그 부분들이 인정하기 싫어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뭐 수익이 나와 있으니까 뭐 봤다가 반등 안 하면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온 다음에, 시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무언가 안 하는 짓거리 생긴다. 이제 무언가 안 하는 짓거리. 뭔가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안 하는 짓. 남편이 딱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냥 꽃다발하고 막 그냥 양손에 고기를 들고 선물 세트 막 들고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알라뷰 뭐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살랑살랑 꼬리들 흔들고 개소리를 한다. 그러면 바로 탁자도 안 치라고 했지. 너 이 새끼 무슨 문제냐? 여자냐? 돈 문제냐? 둘 중에 하나야. 남자는 대체적으로 여자 아니면 돈 문제,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뭔데? 근데 이게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살랑살랑 꼬리 흔들 정도라면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지. 네, 내가 뭘 샀는데 망했어. 그런 거의 대부분이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 자식이 뭔가 안 하는 짓거리 했어.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잘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깨지 않았었던 그런 형태, 이평선이 그냥 쫙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 하얀 곡선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팔아야지. 안 하는 짓을 하잖아. 그럼 합리적인 의심을 하란 말이에요. 일단 내가 수익이 많이 나왔더라면 차익 실현하는데 문제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이슈나 뭐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냥 증권사 리포트나 똑같은 거야. 네. 증권사 리포트는 왜 뜬구름 잡아요, 계속? 차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인지, 현재 대기적인 수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편입해 가지고 주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더 높게 잡히지. 목표 주가는 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라 그러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보는 거야. 미래가치만. 미래가치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올라가, 다 저평가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미래가치만 보면 안 올라갈 게 뭐 있어? 다 저평가지.
우리나라 잘하는 새싹 어린이들 전부 다 대통령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걔 중에서 아닌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방송 끝나기 전에 월급 정보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방송하는 이야기라서. 네. 그렇게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세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500%가 나와 있다가 400% 줄었다. 뭐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위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야. 위에서 산 사람들이. 위에서 왜 사요, 근데? 밑에서는 잘 안 사죠? 근데 위에서 왜 사요? 이때는 마케팅을 하잖아요. 얘들아! 이거 대박이래! 지금 이만큼 올라왔대. 뉴스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보고 있다가 니들 아직도 삼성전자에? 니들 아직도 하이닉스에? 그런 개소리 하면서 이 물량 싹 빼게 만들어 놓고 여기 뭐 반대 매매 들어가기 막 폭락시켜놓고 얘네를 막 치고 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그냥 마탱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맛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는 거야. 왜? 손절해서 그 돈 가지고 들어와서 매수를 하는 거지. 마케팅에 당하는 거니까. 지금 요즘에 그 신축 아파트들 굉장히 문제 많죠. 새로운 아파트. 그냥 뭐 대출금 이빠이 땡겨가지고 집을 샀는데 들어갔더니 물이 새고 막 그 벽에 금이 가고 막 그런데. 모델하우스 딱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거든. 네. 모델하우스 얼마나 삐까뻔쩍해. 와, 정말 살고 싶게 만들어놨지. 근데 그런 집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감성이 느껴지나?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걔네들은 최대한 물건을 좋게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자, 홈쇼핑에서 내가 밥통을 팔아요. 밥통을, 아니지. 우리는 치킨이니까 통닭을 팔기로 했어. 통닭이요. 통닭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통닭은 요렇게 생겼지. 통닭. 네. 통닭은 닭다리만 잘 그리면 돼. 네. 이게 통닭이요. 점점 이렇게 점점 찍어주면은 이게 통닭이죠. 자, 이게 홈쇼핑, 성투 홈쇼핑에 나와서 성투 치킨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통닭을 먹으면 너무 맛있죠? 뭐 맛있고 막 그냥 닭다리 뜯어먹고 이거 김정은이 먹다가 이 살이 이렇게 쪘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뻥을 쳐가서도 이 통닭의 좋은 점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단점이 없겠어, 근데? 단점이 없겠어요? 단점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팔아 먹어야 되니까. 단점은 얘기하지 않아. 이 통닭은 근데 밤에 먹으면 살이 엄청나게 쪄가지고요. 진짜 무거운 사람 되실 수 있어요. 네. 뭐 그림 이상이요. 이거 통닭인지. 통닭 안 드셔보셨어요? 네. 여기 닭똥집 있는 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쪽에서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서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괜찮아. 기다리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귀를 닫으세요. 이게 다 귀를 닫고 듣지 말고 있다가 뭘 생각하면 돼요. 이 새끼가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나왔어. 이 자식이 지금 평소와 무언가가 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의심을 바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일로 와봐. 왜? 아니 그동안 잘 가던 놈이 왜 여기서 꺾였을까? 카카오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카카오 내가 처음에 매도 의견 드릴 때 욕 뒤지게 먹었지. 그냥 안 하던 짓을 하잖아. 그냥 의심을 하니까? 근데 의심을 안 해. 그동안 없었던 일이야. 그동안 없었던 일이야. 또 이렇게 나올 줄 알았겠죠.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때 안 팔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팔았어야죠. 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짓이잖아. 완전히 달라졌어. 얼굴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러면은 이 주식은 그냥 계속 기회가 올 때마다 팔아줬어야 돼요. 중요한 거거든요. 네이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매도하라고 했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다 그래요. 네. 밑에서 저점에서 밑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요거는 관계가 없어. 왜냐면 원래 바닥이었던 주식이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뭔가 외부적인 변수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뭔가 외부적인 변수, 뭐 시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좀 다른 일이 생겼다든지 뭐 개별적인 이슈로 나 떨어졌다면 그건 나쁜 주식이겠지만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떨어졌다. 이건 뭐 주가가 에브리바디가 다 떨어진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올라가나 마나 상관없이 많이 올라간 주식이 약간 고평가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주가가 뭔가 다른 방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관계없이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올라간 주식이 뭔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그걸 팔아야 돼. 그걸 팔아야 돼. 이걸 좋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 지금 마이너스 이것도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엄청 빠지고 나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아유 박수 치고 있으면 안 되겠지. 물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얘는 그래도 좀 덜 올라온 편이다. 그죠? 네. 10만원에서 40만원이니까 400%밖에 안 올라왔네. 좀 덜 올라왔네. 그래서 여기서 또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 다음에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네. 다 마찬가지야. 그냥 뭐 여기 한데 보시면 오늘 LG화학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올라오고 바글바글하고 뭔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그 상황의 주식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만 본다고 또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주식 차트는 반드시 참고해야 돼. 왜? 주식 차트는 차티스트? 이런 거 아니야. 그림 보기 쉬워서 그런 거 아니야. 기본적 분석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 주식 차트는 뭐가 들어있다고? 심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심리가. 우리 단풍이가 막 뛰어가가지고 앙 하고 물어버릴 것 같은 그런 주식이면 사지 말라고. 걔가 안 물어가야 돼요. 아무도 그냥 뭔데 그게 뭐 이런 주식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야지 돼. 왜? 걔네들이 올라갈 땐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기 전의 시점은 전부 다 그랬어. 걔가 안 물어가. 뭐 이런 개 같은 주식이 다 있냐 생각하지. 하지만 걔네들이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관심을 가져. 희한하죠. 왜?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날 텐데 왜 희한하게 다 올라가고 나서 관심을 가질까? 착시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만큼 수익이 났으니까 더 수익이 나겠지.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럴 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차트에는 심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서 흥분을 하고 있을까? 네? 흥분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난다 그랬지. 흥분을 많이 해버리면 빨리 끝나. 이게 천천히 이게 뭔가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흥분을 그냥 막 해버려. 그러면 빨리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흥분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쑤구리가 되잖아. 쑤구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이해 못하겠지? 네. 애들이 이해 못하게 잘 체크해 주세요. 네. 끝나서 쑤구리가 된 거야. 쑤구리가 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네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강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막 만들게 되면 그 상태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다 이해하세요. 네. 하던 거 계속해.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나가시지 않으세요? 네. 그거, 아시겠죠? 우리 부자아빠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의 여인을 사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 야, 그쪽 산골짜기에 있는 산골짜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말순 씨라고 해야 될까? 예. 이 말순 씨가 너무너무 예쁘다더라. 그러면 이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냥 도끼 둘러매고 오는 거야. 막 앞에서 도끼질 하고 있고, 막 한번 이렇게 슬쩍보려고 막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거기는 경쟁이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 겁니다. 레드오션이. 사업도 블루오션, 경쟁자가 없을 때 들어가야지. 레드오션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아주 색다른 게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역발상 좋아하시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발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막연한 기대감이죠.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어요?
역발상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나쁘다고 할 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발상이지, 떨어지고 있을 때 반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역발상은 없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을 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역발상은 또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야. 올라가고 있을 때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떨어지면 올라가겠지. 이게 다 올라가겠지야. 이게 정답은 다 올라가겠지야.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 계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말순씨 여기 계셨군요. 다른 이름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새끼가 이뻐 보이잖아. 네. 내 새끼가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살인범 엄마들,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거기서는 이미 지고 들어간다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아플 거예요. 생각하면 아플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보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무조건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밑에서만 사요. 왜? 위에서 사게 되면 나도 그런 식의 갇힐 수가 있거든. 근데 밑에서 산 주식들은요, 밑으로 내리더라도 이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 저점이라는 구간이 이미 만들어진 종목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돼요? 저평가가 되거든.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내려가면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주면 돼. 근데 위에 있는 애들은 이미 고평가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예요? 적정 주가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산 애들은 물러도 그냥 똑같이 30%를 물렀다 치더라도 밑에 있는 애들은 안 팔아도 돼. 근데 위에서 물린 애들은 팔아야 돼. 왜? 얘는 내려갈수록 저평가고 얘는 내려갈수록 적정 주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주식을 사야 되겠다, 시장이 올라가야 되겠다 싶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된 애들이 올라가겠죠? 억울한 애들이니까. 근데 적정 주가로 가는 애들은 못 올라간다고. 이게 주도주가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해먹은 애들은 뒤로 물러나고요. 새로운 애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는다고. 근데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린 애들은 주인공이 2차전지도 아니고 게임도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인터넷도 아니란 이야기죠. 카카오가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이야기가 없어요. 게임이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배터리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이미 해먹었거든. 시젠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젠도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 이거 시젠 매도 의견 들었다가 난 왜 매도 의견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얘기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욕을 했으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와가지고 뭐라도 언급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욕을 신나게 그냥 막 하고 가다가 이때쯤 되면은 말이 없어. 아예 보이지도 않아. 봐봐. 이것도 봐요. 잘 지 혼자 가다가 미친듯이 꺾였지. 이때는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안 하던 짓을 한 거야. 뭔가가 다르다는 얘기지. 자, 주가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실적도 무지하게 올라갔어. 이거 아시죠? 주가도 막 2000% 올라갔는데 실적도 한 2000% 올라갔어. 오, 괜찮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실적이 2000% 올라갔는데 다음에도 2000% 올라가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실적이 여기 100억 원에서 갑자기 2000억이 나왔어. 근데 다음에도 2000억이 나오겠느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지. 실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진단키트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주가는 거기에 수렴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거잖아. 안 사면 돼. 자, 주식은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상승장의 이야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갈 때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일단은 최일의 목적이야.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가 손실 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재작년 말 이럴 때는 그냥 막 자고 나면 계좌가 올라가 있고 막 뭐 신나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이 첫 번째 목적이야. 근데 지금처럼 장이 하락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잃지 않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마이너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장이 빠지면. 마이너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단타 치러 가지 않은 이상은 단타 치고 몰빵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마이너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냐가 중요하지. 시장이 20%가 빠졌다. 나는 15%만 빠졌다. 오케이, 땡큐. 잘하는 거야. 네? 이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이게 잘하는 거라고.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시장이 떨어질 때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가는 거냐 이 얘기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몇 프로가 나왔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장이 떨어진 것보다 내가 덜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더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란 말이죠. 시장은 밑에 떨어져 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등을 어떻게든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3,000 안 간다? 3,300 안 간다? 4,000 안 간다?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대로 그냥 끝나버릴 거야. 국가 도산이야.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 망했어. 다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팅창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덜 잃었던 사람들은 올라갈 때 당연하게 원상복귀만 돼도 수익이 더 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운 거거든.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매도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것만 잘 잡아내 주신다라면 사실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가 조금 나든 아니면 물리든 사자마자 내가 좀 손실이 났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나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아주 적정한 가치대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갔어. 나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이론상으로 계산하면 아주 쉽잖아요. 이론상으로 계산하면 기업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저평가지. 그렇잖아. 이걸 우리가 저평가라고 하는 거야. 기업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졌어. 저평가지. 근데 이미 고평가된 주식이 떨어지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거.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돼요? 적정한 가치대에서 매수를 해야지. 떨어지면 저평가, 올라가면 수익.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적정 주가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적정 주가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얘기하면 길어지잖아. 뭐 실적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뭐 앞으로 뭐 산업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황이라든지 뭐 등등등 보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종목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달라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아까 금융주 섹터도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신고가니까 뭐 물린 사람도 없겠지. 네. 물린 사람이 없을 거야. 그죠? 그러면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했을까?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금리가 바닥이야. 근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경기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금융주 섹터주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지. 근데 금융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왜? 이런 분들은 뭐냐면 금리 인상은 주가에 무조건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주가의 악재다. 이것은 교과서야. 이런 분들은 책으로만 주식을 배운 거지. 네. 금융주가 섹터가 올라가야 돼. 근데 왜 올라가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 올라가고 나면 악재가 되겠죠? 네. 금리가 최고점에 다다랐어. 그러면 금융주 섹터가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겠죠? 지금은 뭐요? 금리가 이제 안 올라가나요? 더 이상? 이제 고점인가요?
그럴 일 없잖아. 지금도 올라갔지만 더 올릴 거 아니에요. 또 올리겠지. 금융주들은 그렇게 해서 그 금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금융주뿐만 아니라 보험주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느린 감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주식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보유하시거나 떨어지면 더 사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금융주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게 되면 물론 상관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근데 내려오면 또 무섭지. 못 사지. 딜레마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순한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 올라가면 올라가서 못 사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못 사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이 주식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내려왔다 양봉 나오면 그냥 살란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죠. 자동차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그 종목을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을 못 해드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자, 자동차 관련주라고 봅시다. 일단은 자동차 뭐 부품주도 있고 뭐 완성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들은 어떤 섹터야? 경기 민감.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행주나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뭐야? 완성차가 판매량이 저조해요. 왜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겠지.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인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물렸고 안 물렸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해소는 됩니다. 그게 언제 해소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언제 해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 누가? 많은 사람들이. 네.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몰리게 되어 있어요. 공장 짓고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가 뭐 올 1분기부터 뭐 해소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조금 더 연장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 내용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기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당장 해소가 아니라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거기다가 경기 민감 섹터를 봅시다. 경기 민감 섹터요. 경기 민감 섹터는 일단 소비가 증가하거나 경기가 좋아질 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마누라부터 바꾼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뭐야? 자동차입니다. 네. 차를 먼저 바꿔요. 집을 안 바꿔도 차를 바꿔. 왜인지 모르겠어. 집을 안 바꾸고 차를 먼저 바꿉니다. 그 다음에 집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뭐 와이프를 바꾸든 남편을 바꾸든 뭐 그렇게 되겠지. 네. 차를 바꿔요. 내구재, 주문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부분들. 자, 요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고요?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지금 물렸어요? 괜찮아. 왜? 걱정을 하시죠? 네. 좋아질 건데. 왜 걱정을 하시죠? 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애들은 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는 시점에서 지지점 받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거고 왜 걱정을 하실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걱정 안 해요? 밑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려있는 것과 내가 물고 들어가는 것, 내가 그 종목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것은 다르죠.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밑에서 치고 들어갈 때 다시 더 사면 되는 거잖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죠? 전기전자 섹터는 어때요? 내려가면 더 살 거잖아요. 자동차는요? 급할 게 없어요. 뭐 걔네가 뭐 얼마나 많이 빠지겠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경기 섹터들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얼마나 빠지겠다고?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많이 올라간 주식은 경기가 좋아지고 그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는 거. 아직 덜 올라간 애들은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미 달성을 해봤고 가봤던 길이고 얘는 안 가본 길이거든.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라고 했어요? 저평가라고 그랬지. 지금 악재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 자, 월급 종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월급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일단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아까 시작 때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 월급 종목은 신일전자, 삼양사, 경농입니다. 근데 월급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월급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저처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월급 종목이라는 이 정의 자체가 뭐냐면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주식입니다. 그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공개해드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네, 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주식이에요. 이거를 아마 언제부터 했냐면 2018년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달 이렇게 월급 탈 때마다 매수할 때마다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계좌를 쭉 합쳐보세요. 저는 그때 이후로 팔아먹은 게 100% 넘어가서 팔아먹은 거, 그 다음에 1000% 이상 넘어가서 팔아먹은 거,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없어요. 이번에 저거 뭐예요? 그 현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메이드라든지 이렇게 막 1000%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팔아먹은 거, 그거 말고는 매도를 안 한다고. 네, 매도를 안 해요. 매도를 안 하는데 처음에 진입도 일단 1차 진입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떨어지면 더 사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해요. 그 다음에 저는 시세가 어느 정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주식 사놓고 안 봐요. 그리고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뭔가 시끄러워졌어. 막 100%가 넘어가고 막 500% 넘어가고 막 600% 넘어가고 막 그래. 그럼 그때 가가지고 어씨 좀 이상해졌네. 그리고 또 파는 거지. 왜? 나는 한 달, 두 달, 1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생각으로 매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야, 샀으니까 일단은 주식이 올라가야지. 한 달 지났네? 왜 주식이 안 올라가고 손실이 나고 있는 걸까? 언제 올라가는 걸까? 3달 지났네? 왜 안 올라가는 거지? 나도 안 올라가. 나도 물렸어. 나도. 근데 나는 그냥 생각 안 해요. 왜? 어차피 갈 거 뭐. 기회가 오면 또 사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더 사면 되는 거잖아. 좋은 주식은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 되겠지. 같은 개념 보세요. 월급 종목인데 신일전자하고 경농은 제가 근데 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랬지? 신일전자와 경농은 주기 패턴으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여름철과 봄철, 농번기철에서 매도를 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일전자는 여름에 한 7월달, 8월달 정도에 주가 뛰어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할 거고, 경농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 정도에 농사철 됐을 때 주가 뛰면 그때 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뭐 삼양사 같은 거는 지금 당장 팔 일이 없지. 왜? 자, 위드 코로나 종목들도요. 제가 뭐 저도 몇 개 많이 갖고 있지만 굳이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경기가 성장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냥 앞으로 뭐 추세를 잘 진행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내가 바닥에서 샀어. 내가 저점에서 샀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저평가로 가는 거야. 계속 저평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무조건 더 사야지. 무조건 더 사는데 문제는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문제야.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냥 10% 떨어졌어? 에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놓고 기다려. 그 다음에 처음에 많이 사지 마요. 조금 사. 그리고 물려.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고 물리면 물리는 대로 어우씨 더 싸줬네. 오케이 땡큐. 기다리라니까. 그래서 주가가 밑에 처박히고 나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 더 사세요. 왜? 100만원 하던 게 50만원에 세일한대. 얼마나 좋아. 더 사야지. 물론 거기까지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월급 종목을 하셔야 돼요. 월급 종목은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월급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아니지. 여러분의 월급을 모으는 게 아니지. 나의 소중한 월급을 모아서 저의 노후를 책임질 주식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주식을 사요.
물론 중간중간에 저렇게 주기적이나 분기적이나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매도를 칠 때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위드 코로나주가 왜 다 저평가가 아닐까? 다 고평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고평가와 저평가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세요? 오늘 이 부자님이 뭔가 좀 핀트가 잘 안 맞으시는데, 고평가와 저평가를 한번 봐봅시다. 네. 고평가를 그냥 이거 단순 수치로 계산하시면은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기업들은 다 고평가로 잡혀요. 근데 고평가가 그냥 수치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뭘로 잡아야지 돼? 뭘로 잡아야지 돼요? 지금 회사가 적자가 나왔어. 그럼 이 기업은 퍼라든지 이런 게 잡히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평가겠지. 종목이 만약에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20억, 그러다가 1억 흑자가 났어. 그러면 지금 1억 흑자 난 시점에서 퍼가 얼마나 돼요? 한 500쯤 나오겠지. 그럼 이게 나쁜 기업입니까? 고평가입니까? 아닙니까? 200억에서 20억으로 적자가 줄었다가 다시 흑자 전환이 됐어요. 퍼를 잡아보니까 500이 나왔어. 고평가요? 저평가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위드 코로나는 왜 저평가요? 수치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는 왜 저평가입니까? 재작년 실적 개판이었죠. 작년부터 살짝씩 좋아지기 시작해. 올해는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당장 수치만 보면은 고평가 같은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좋아지고 있잖아. 이게 왜 고평가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치면은 뭐 병상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입원했어. 그러다가 점점 회복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새끼는 병자네? 너는 가망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근데 얘는 나아지고 있잖아. 일어날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단순하게 실적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300억으로 늘어나는 기업도 좋지만 적자 100억에서 10억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도 중요한 거예요. 성장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수치상으로는 얘는 퍼가 2배 나올 수가 있지만 얘는 퍼가 50배, 60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성장 기업이고 얘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요? 이런 것까지? 그러면 우리 이 부장님 말씀하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고평가가 아닌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보면. (2차전지도) 그렇게 치면은 2차전지는 어마어마한 고평가야. 그렇잖아요. 주가가 높다고 해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조금, 한쪽으로만 자꾸 몰아가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물러나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성장주라서? 참. 그럼 위드 코로나는 성장주가 아니고? 어이구. 오늘 한번 토론 한번 해볼까? 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위드 코로나는 왜 성장주가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는 성장주잖아. 실적이 좋아지는 거 성장주 아니에요? 지금 소비주들, 지금 개판 치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소비가 늘어났대. 실적이 늘어났대. 이건 성장주가 아닌 거요? 한계 기업이라고? 뭔 소리야? 밥 안 먹어요? 술 안 마셔? 옷 안 입어? 여행 안 가? 비행기 안 타요? 그게 왜 한계 기업이지? 그걸 그렇게 어떻게 딱 짜맞춰서 이야기를 할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장님. 이거 생각해봐. 밥 안 먹을 거야? 이거는 한계 기업이 아니라 기본 생활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기본 생활, 의식주. 얘네가 지금 뭐였냐면 이 의식주와 연결된 부분들이 소비주인데 얘네들이 왜 안 갔어요? 그걸 잘 안 했단 말이야. 네?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이제는 그걸 좀 하겠다는 거지. 그럼 다시 좋아지는 거죠. 걔네들은 그게 아니야. 그럼 뭐 한계 기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한다니까. 성장을 하는데 너무 빨리 성장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너무 빨리 성장했다는 것이. 2년 사이에 기업이 10배 성장한 게 이게 성장 가치를 앞에 있는 거를 땡겨가지고 와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 네. 기대감을 오를 만큼 오른 게 2차 전지라니까. 엄마.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케이 좋아 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 부분이 물론 그렇게 믿고 싶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객관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하세요. 그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거품은 없어요. 아주 그냥 못 가서 개판인 거지. 네. 못 가서 개판인 거지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얘네들 지금 주가가 1, 2년 사이에 10배씩 올라간 애들은 기업이 성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고. 적어도 10년 후 거를 다 땡겨온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조정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평가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갑으로 했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다음 달 월급을 끌어다가 내가 지금 쓴 거야.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임상을 어떻게 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도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상품화 되고 나서 팔아먹고 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땡겨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냥 뭐 2차 전지를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 시대는 올 거니까. 내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 삼성전자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 그래서 뭐 반도체 뭐 핸드폰 이런 거 뭐 삼성전자가 그래서 다시 안 가겠습니까? 어쨌든 갈 건다. 갈 거야. 근데 단기에 많이 올라온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 반영을 시켜놓고 다시 되돌려 놓고 간다는 얘기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고평가고 저평가고 이런 논란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딱 봤을 때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움직였어.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럼 그게 고평가야. 퍼 굳이 안 봐도 돼요. 뭐 퍼 200배 뭐 500배 이런 거 굳이 뭐 안 봐도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뭐 그런 상황들은 괜찮아. 근데 그 진행 중인 것을 내가 기업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 그럼 그건 절대 고평가가 아니에요. 네. IT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퍼가 26배, 30배까지 나와요. 얘들은 뭐냐면 산업이 성장할 때 기업이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퍼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기준점 10보다 높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좀 너무했어. 성투사님 네. 정말 친절하세요. 너무했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클레라킴님 또 보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막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어. 제가 원래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걸 좋아해서 밤새도록 하는데 그래도 내일 또 일이 있으니까 요 정도 해야죠. 오늘 월급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일전자 하고요. 그 다음에 삼양사, 경농 이렇게 세 개입니다. 네, 신일전자, 삼양사, 경농 요 세 가지고요. 신일전자하고 경농은 분기, 그러니까 여름, 이 신일전자는 여름철, 경농은 봄철에 주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무조건 길게 가는 게 아니라 패턴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매도는 방송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삼양사가 네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장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너무 좀 편향된 생각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100%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오케이. 오늘, 네,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도 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